트럭 300대가 줄지어 선 규모인 현금 300조 원을 허공에 태워버린 것과 같은 일이 바로 중국의 반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 사례입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 투입해 삼성전자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결국 그 돈은 모두 증발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실패가 아니라 돈으로 기술이랑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오만의 결과입니다. 삼성 등 뒤에 칼 꽂으려다 제 발등 찍은 중국 칭화윤이 사태 전말이랑 삼성 승리 요인을 파헤칩니다.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 치른 사건을 통해 기술이랑 자본의 본질을 경제학적으로 해부합니다. 반도체의 불모지였던 중국은 삼성전자 유치하려고 토지 무상 제공, 세금 면제 등 파격적 혜택 제공하며 읍소했습니다. 삼성은 거대 내수 시장이랑 인건비 절감 등을 고려해 시안에 역대급 규모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했어요. 중국 언론은 삼성을 시안의 축복이라며 칭송했지만 이는 기술 훔쳐배우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환대였습니다. 중국은 삼성 공장 통해 물류 시스템, 배관 설비 등 교과서에는 없는 현장 노하우를 눈으로 익히고자 했어요. 공장 가동되고 기술 습득 시작되자 중국 정부 태도는 180도 돌변하며 본색 드러냈습니다. 한 중국 관료가 속내 털어놨습니다. 삼성한테 배울 건 다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삼성 넘어설 차례입니다. 시안 공장은 중국한테 반도체 대학이었던 거죠. 삼성이 공장 짓는 걸 중국 기술자들이 매일 관찰했어요. 배관 어떻게 까는지, 클린룸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부 눈으로 익혔습니다. 한 삼성 관계자가 회상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매일 공장 견학 요청했어요. 기술 배우려는 게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삼성은 경계했지만 중국 정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일부 공개했죠. 그게 독이 됐습니다.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중국은 반도체 굴기 선언하며 삼성 제치고 반도체 패권 차지하겠다는 야욕 드러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주석 모교인 칭화대가 지분 100% 가진 구형기업 칭화윤이라는 괴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칭화윤이는 기술 개발 대신 정부 무제한 자금 지원을 무기로 기술 가진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전략 택했습니다. 연구개발 R&D라는 전공법 대신 돈으로 시간 사겠다는 약탈적 M&A가 그들 핵심 전략이었죠. 이는 시장 논리 아닌 국가 주도 프랑켄슈타인식 기업 육성으로 태생부터 한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중국 경제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칭화윤이는 시장에서 자란 기업이 아니에요. 정부 돈으로 만든 인공기업입니다. 경쟁력 없어요. 근데 중국 정부는 안 들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반도체 굴기 외쳤거든요. 2015년 중국 제조 2025 계획 발표하면서 반도체 자금률 70% 달성 목표 세웠습니다. 당시 중국 반도체 자금률이 얼마였냐고요? 15%도 안 됐어요. 5년 만에 70%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비웃었습니다. 삼성이 40년 걸려 만든 기술을 5년 만에 따라잡겠다고요? 꿈 깨세요. 근데 중국은 진짜로 시도했습니다. 칭화윤이한테 무제한 법인카드 쥐어주면서요. 중국 반도체 함대 이끌 선장으로 임명된 자오 웨이거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랑 금융업으로 돈 번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돈 걱정은 없다. 나라 곳간 털어서라도 기술 사오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기업 사냥 정도로 취급했어요. 초정밀 과학인 반도체 영역에 돈이면 다 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 들이대며 엔지니어들 노력 모독했습니다. 전문성 결여된 경영진 오판은 칭화윤이 몰락의 결정적 원인 됐죠. 중국 내에서는 그를 반도체 징기스칸이라 추켜 세웠지만 실상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였습니다. 한 칭화윤이 전직 엔지니어가 폭로했습니다. 자오 웨이거 회장이 회의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반도체가 뭐 그리 어려우냐? 돈 퍼부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어요. 반도체를 모르는 사람이 반도체 회사 지휘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 공장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엔지니어들이랑 대화했습니다. 반도체가 뭔지 아는 사람이 경영하는 거죠. 근데 자오 웨이거는요? 부동산이나 굴리던 사람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가 비판했습니다. 부동산은 땅 사서 건물 올리면 끝이에요. 반도체는요, 나노 단위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죠? 자오 웨이거는 이 차이를 몰랐습니다. 자오 웨이거는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미국 반도체 기업 인수 시도하며 무례하게 돈 가방 들이밀었으나 실패했습니다. 기업 인수 막히자 중국은 빅펀드 170조 원 앞세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핵심 인력 빼가는 작전으로 선회했어요.
연봉 3배에서 5배, 자녀 학비 지원 등 파격적 조건으로 한국 기술자들 유혹했고 실제로 많은 인력이 넘어갔습니다. 칭화윤희는 삼성보다 더 큰 건물이랑 최고급 장비, 한국 출신 베테랑 인력 갖추며 겉모습은 완벽하게 꾸몄죠. 근데 30년간 축적된 삼성 손맛, 노하우는 결코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한 중국으로 넘어간 한국 엔지니어가 후회했습니다. 연봉 5배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중국 현장 가보니 엉망이었습니다. 장비는 최신인데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삼성에서는 수십 명 엔지니어가 협업하면서 노하우 공유했는데 칭화윤희는 한국 기술자 몇 명만 데려다 놓고 기적 일으키길 바랐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가 비웃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메시 한 명 데려와서 월드컵 우승하겠다는 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한데 개인만 데려와서 뭐 합니까? 실제로 칭화윤희 간 한국 엔지니어들 대부분 1년 안에 후회했습니다. 돈은 많이 줬는데 일은 못하게 만드니까요. 야심차게 가동한 칭화윤희 자회사 YMTC 공장 초기 수율은 10에서 20% 수준으로 만드는 족족 불량품이었습니다. 삼성전자 90% 수율이랑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으로 공장은 반도체 생산 기지 아니라 비싼 재료 태우는 소각장 됐어요. 반도체는 미세한 온도, 습도, 엔지니어 감각인 암묵지가 중요한데 소수 한국 기술자로는 현장 통제 불가능했습니다. 중국 직원들 안일한 태도랑 기술적 한계 맞물려 하루 수백억 원 손실 내는 재앙 벌어졌죠. 경영진은 불량 사실 숨기고 거짓 보고로 정부 돈 타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한 칭화윤희 내부 고발자가 폭로했습니다. 수율 10%라는 건 100개 만들면 90개 쓰레기라는 겁니다. 웨이퍼 한 장이 100만 원인데 90만 원 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웨이퍼 1000장 쓰면 9억 원이 쓰레기통 들어가는 겁니다. 한 달이면 270억 원, 1년이면 3200억 원이 증발해요. 한 반도체 전문가가 경악했습니다. 수율 10%로 공장 돌리는 건 돈 태우는 겁니다.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아요. 근데 칭화윤희는 계속 돌렸습니다. 정부 돈이니까요. 자기 돈 아니니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중국 기술 탈취 위협 감지한 미국 상무부는 칭화윤희 그룹을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 올리며 강력한 제재 가했습니다. 미국산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중국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칭화윤희 공장은 말 그대로 올스톱됐어요. 반도체 공정은 전 세계 기술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어서 하나만 끊겨도 가동 불가능합니다.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고철 덩어리 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 돼서 공장은 아수라장 됐죠. 돈으로 해결하려 해도 미국 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이는 중국 반도체의 굴기 숨통 끊는 결정타 됐습니다. 한 칭화윤희 엔지니어가 절규했습니다. 미국 제재 먹으니까 장비 부품 못 구해요. 고장 나도 못 고칩니다.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그냥 쇠덩어리예요. 반도체 장비는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덜란드 ASML 같은 회사가 독점합니다. 이 회사들이 부품 안 주면 끝이에요. 한 업계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자동차처럼 부품 갈아 끼우면서 써야 해요. 부품 공급 끊기면 그냥 고철입니다. 칭화윤희가 수백조 원 들여 산 장비들 전부 고철됐습니다. 미국 제재 한 방에요. 자금난 닥치자 칭화윤희 내부에서는 엔지니어한테 책임 전가하며 애국심 부족 탓하는 총극 벌어졌습니다. 결국 빅펀드 부패 스캔들 터지며 지원금이 기술 개발 아니라 부동산 투기랑 주가 조작에 쓰였음이 드러났어요. 칭화윤희는 반도체 회사 아니라 정부 돈 빼먹기 위한 거대한 폰지 사기 조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오웨이거 회장 비롯한 전직 경영진이랑 산업부 장관까지 줄줄이 체포되며 화려한 파티는 막 내렸죠. 국민 혈세로 사리사욕 채운 지대 추구 행위의 전형적인 말로 보여줬습니다. 한 중국 검찰 관계자가 폭로했습니다. 빅펀드 돈이 어디 갔는지 추적했어요. 반도체 연구 개발에 쓴 돈은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빼돌렸어요. 어디로 빼돌렸냐고요? 경영진 개인 계좌, 페이퍼 컴퍼니, 부동산 투기, 주식 조작에 썼습니다. 한 내부 고발자가 증언했습니다. 자오웨이거 회장, 개인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 단위예요. 반도체 한 개도 안 만들고 조 단위 재산 모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칭화윤희 간부들 전부 조사하니까 부패투성이었어요. 장관급 인사도 뇌물 받고 비자금 조성했습니다. 한 중국 언론이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굴기는 핑계였어요. 진짜 목적은 국가 돈 빼먹기였습니다. 170조 원 빅펀드 중에서 실제로 기술 개발에 쓴 돈은 50조 원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120조 원은 전부 증발했어요.
칭화유니 그룹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했으며 확인된 빚만 40조 원에 달하는 지옥도 펼쳐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헛된 꿈 위에 날린 돈이 최소 3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추산해요. 삼성전자 평택 라인 쉽게 지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이 아무런 성과 없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칭화유니는 중국 정부 국유자본 수혈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으로 전락했죠. 반면 삼성전자는 3나노 양산 발표하며 압도적인 기술 격차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300조 원이면 삼성전자를 2개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중국은 그 돈으로 아무것도 못 만들었습니다. 3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고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6개월 동안 쓰는 돈이랑 맞먹어요. 그 돈을 반도체에 퍼부었는데 결과물이 제로입니다. 한 중국 경제학자가 한탄했습니다. 300조 원 있으면 중국 전역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도로 깔 수 있었어요. 그 돈을 반도체 사기꾼들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죠. 자기네 세금이 사라진 겁니다. 칭화유니 본사 건물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수천억 원 들여 지은 최첨단 공장도 멈춰 있어요. 좀비 기업이 된 칭화유니는 중국 정부 돈 받아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관료가 뒷담화했습니다. 칭화유니 살리느니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 체면 때문에 못 닫습니다. 중국이 난리치는 동안 삼성은 철저한 무관심이랑 침묵으로 일관하며 묵묵히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중국이 100층 건물 짓겠다고 떠들 때 삼성은 이미 150층 건물 완공에 공개하는 초격차 전략 구사했어요. 이 등이 따라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기술 격차 벌려 경쟁 의지 꺾어버리는 게 삼성 필살기였습니다. 이건희 회장 때부터 이어진 실패의 데이터랑 엔지니어들 암묵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삼성만의 무형 자산이죠. 야생 호랑이인 삼성이랑 동물원 사자인 칭화유니 싸움은 애초에 승패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삼성전자 임원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 선언했을 때 우리는 웃었어요. 40년 걸린 기술을 5년 만에 따라잡겠다고요? 삼성은 중국 눈치 안 보고 자기 길 갔습니다. 중국이 14나노 만들 때 삼성은 7나노 만들었어요. 중국이 7나노 만들겠다고 할 때 삼성은 3나노 양산 시작했습니다. 항상 두세 대 앞서가는 거죠. 한 반도체 전문가가 찬사했습니다. 삼성 초격차 전략은 예술이에요. 경쟁자가 따라올 엄두를 못 내게 만듭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데이터 쌓았어요. 이 데이터가 삼성 진짜 자산입니다. 한 삼성 엔지니어가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수만 번 실패했어요. 그 실패 데이터가 우리 경쟁력입니다. 중국은 그 데이터 없어요. 칭화유니는 장비랑 사람만 샀습니다. 근데 실패 데이터는 못 샀어요. 그게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돈으로 40년 세월이랑 실패 경험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삼성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삽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조 원 날렸어요. 근데 그 실패가 자산이 된 겁니다. 둘째, 암묵지입니다. 설계도는 훔칠 수 있어도 엔지니어 손끝, 감각이랑 집요한 도전은 복사 못해요. 반도체는 나노 단위 작업인데 이게 매뉴얼로 안 됩니다. 엔지니어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셋째, 자생력입니다. 정치 논리로 만든 온실 속 화초는 시장 논리로 단련된 야생 경쟁자를 못 이겨요. 삼성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칭화유니는 정부 돈으로 편하게 컸죠. 넷째, 신뢰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신뢰를 잃고 고립된 자는 결국 말라 죽게 돼요. 중국은 기술 훔치고 약속 안 지켜서 신뢰 잃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정리했습니다. 칭화유니 사태는 돈으로 못 사는 게 4가지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시간, 암묵지, 자생력, 신뢰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는 공장에서 40년 일하면서 몸으로 익혔어요. 칭화유니 엔지니어는 매뉴얼 보고 1년 배웠습니다. 차이 나는 게 당연하죠. 한 삼성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웨이퍼 보면 이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느낌으로 압니다. 이게 40년 경험이에요. 칭화유니한테는 이 40년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중국 300조 원짜리 실패랑 한국 승리는 화려한 엄플 아니라 묵묵한 실력 차이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기술력은 대기업 특권 아니라 치열한 정글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훈장이에요. 우리는 이번 사태 통해 기술 자립이랑 신뢰 자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준비된 자한테 위기는 기회지만 오만한 자한테 기회는 독든 성배임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줘요. 대한민국 기술력을 존중하고 응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